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곤의 집적회로입니다. 삼성 자소서 첨삭 문항 4번과 관련된 내용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일부만을 제가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한번 피할 수 있는 한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본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보시면은요,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 그런 게 있을 텐데, 이제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특정한 분야를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한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먹힌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직무가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녹여내는 게 결국은 이 자소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회로라는 사람인데, 이제 회로 쪽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직무를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근데 정작 이제 쓴 거는 뭐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독서 경진대회 뭐 이런 거를 1등 했다 라고 한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회로 그런 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만 이 4번 문항에 제대로 집어넣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길게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해당 부서와 관련된 거 잘 적고 잘 적어라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메모리 사업부의 회로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직무 소개나 그런 거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뭐 그래도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살짝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사업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 메모리 사업부에 회로 설계와 관련해서는 모든 직무가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2페이지에 제가 나눈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단 캡처를 해오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 솔루션 제품 개발, 설계 회로 검증, 레이아웃 설계, 설계 제품 평가 및 최적화, 설계 검증 방법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삼성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함정은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학부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학부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 요거예요. 설계 회로 검증 그리고 레이아웃 설계 정도는 학부생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했다라고 뭔가 적어 넣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말을 삼성 측에서는 믿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 솔루션 제품 개발, 설계 제품 평가 및 최적화, 방법론 개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유를 들게요.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부생들이라면은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회로 설계는 사실 학부생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도화된 것도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학부, 석사, 박사잖아요. 그러면은 석사, 박사 인력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석사, 박사 인력들을 제치고 과연 여기에 학부생을 뽑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고요. 솔루션 제품 개발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디램 모듈 개발, 양산 검증 뭐 이런 거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제품 평가 및 최적화라고 해서 세로도가 탑재한 어떤 평가를 활용한 분량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쪽에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테스팅 관련해가지고 과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부생이라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는 차원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분량 분석이라고 했고 제가 테스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테스팅 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 전국에 한 10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난 테스팅이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저라도 학부생이 테스팅과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테니까. 그게 하나고요. 마지막 설계 검증 방법론 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도 학부 레벨에선 안 믿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타겟하실 수 있는, 그리고 직무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회로 검증, 레이아웃 설계, 이거는 대체로 학부 레벨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혹은 어떤 외부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직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학부 수준에서 경험 가능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 영상에서 뭘 풀 거냐면은 합격한 자소서가 어떻게 정말 타겟팅 해가지고 어느 특정 분야에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성공 사례로 제가 들고 오기는 했었는데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비트 애더의 레이아웃을 설계한 경험과 DDR5 설계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메모리 사업부 회로 설계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자, 메모리 사업부라고 그랬잖아요. 메모리 사업부인데 DDR5의 레이아웃을 설계했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읽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적은 것만 본다라면 아마 이 지원자 너무 좋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랑 이 DDR5 설계 프로젝트 경험을 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적었느냐면요. 뭐 디테일한 내용 생략할게요. 뭐 시노시스의 커스텀 컴파일러, 뭐 면적, 속도, 뭐 그리고 이제 파임심, 5나노 공정, 즉 이제 뭐 저희 쪽 얘기긴 한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신이 이러이러한 직무를 했다라는 거를 꽤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어떻게 적어야지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설득력 있게 적었다 정도로만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요. 자, 지금 이분은 레이아웃. 즉, 나는 레이아웃을 했다라는 걸 정말 100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서술들을 적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신 메모리 사업부의 회로 설계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레이아웃 설계라는 거 있죠. 그쵸? 이 레이아웃 설계라는 직무가 사실 메모리 사업부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직무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는 레이아웃 설계를 했다라는 것만 주구장창 자소서에 적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혔던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굉장히 잘 된 케이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잘 안 된 케이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최상의 메모리 제품을 개발하려면 메모리셀 못지않게 I/O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 들고 왔었는데요.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랑 EDA 툴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뭐 이러 해가지고 이제 잘했다라고 뭐 적었어요. 뭐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잘 적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문제 삼을 거는 이겁니다. 본인의 직무 경험이 본 서술을 뒷받침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원자였었는데, 자, 이분이 지원하는 거는 삼성의 이제 메모리 사업부, 이분도 메모리 사업부 지원을 하긴 했었는데, 메모리 사업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지원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이슈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요. 사실 이 분야는 학사를 많이 뽑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직무 같은 경우는 학사를 뽑지 않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자, 이 밑에 현업에서 고주파 환경의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와 S 파라미터 I 다이그램 모르시겠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적었는데 물론 해당하는 이제 I/O 인터페이스 이쪽에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맞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시면서 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해당하는 직무는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 해당하는 직무는 학사 지원자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웠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회로 잘 안 뽑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제 레이아웃은 굉장히 잘 뽑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줄 요약, 여러분들 직무 경험 쌓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해당하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은 이 IO 인터페이스가 많은 사람을 뽑는다 안 뽑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한다라는 거 관련해서 저는 무엇을 권하냐면은 이제 좀 친한 교수님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원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적어 놓은 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취업 전략이 적절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를 짓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좋은 자소서, 안 좋은 자소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해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그거 안 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빠이!